이제 제사는 편의점 음식으로 할 거예요. 수연이 처음 김씨 집안에 발을 들였던 날을 기억한다. 결혼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 제사가 1년에 7번이야. 미리 알아도.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편 김태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김씨 집안에서 첫째 며느리란 말 그대로 집안의 손이었다. 제사 전날 밤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전을 부쳐야 했다. 도라지,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당국, 매, 과일 그리고 형식에 맞게 차려진 술잔과 젓가락. 수연의 손은 항상 거칠었다. 미용사로 일하며 하루 종일 가위를 잡고 집에 돌아오면 또 칼을 잡았다. 남편 태주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결혼 3년째 그는 여전히 준비 중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둘째 시동생 태민의 아내, 즉 둘째 며느리 지연은 IT 회사에 다니며 연봉이 꽤 됐다. 결혼 전부터 그 집안에서 환영받았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지연이 오면 항상 소파에 앉혀 과일을 깎아줬다. 수연이 오면 앞치마부터 건넸다. 언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지연이 한 번은 웃으며 말했다. 아기는 없었지만 그 말이 더 아팠다. 마치 놀랍게도 네가 이걸 해냈군이라는 뜻 같았다. 시아버지 김용배는 제삿날마다 상석에 앉아 판단했다. 이 집 가풍이니 저 집 가풍이니 수연의 전이 너무 두껍다느니 색이 좋지 않다느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가였다. 수연은 10번의 제사를 치렀다. 그리고 11번째 제사 전날 드디어 등이 꺾였다. 미용실 월세가 2달 밀렸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줄었고 직원 1명을 내보낸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연은 카드를 돌려막으며 버텼다. 남편은 이번 달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제사 비용으로만 최소 20만 원이 들었다. 재료비, 제수용품, 과일. 수연은 통장 잔고를 열어봤다. 3만 2천 원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냥 너무 피곤했다. 수연이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시댁에서의 감정은 켜켜이 쌓인다는 것이었다. 첫 명절 시어머니는 수연이 부친 동태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줄 모르던데.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틀어져 있었다. 마치 놀랍게도 네가 이걸 해냈군이라는 뜻 같았다. 둘째 명절 시아버지가 말했다. 태준이 시험은 언제 붙냐? 여자가 혼자 벌면 집안 꼴이 뭐가 되냐? 수연은 웃었다. 웃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셋째 명절에는 지연이 처음 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마중 나갔다. 수연이 왔을 때는 부엌에서 왔어. 한마디였는데. 넷째 제사 때 수연이 밤새 부친 전을 두고 시아버지가 말했다. 이번엔 좀 낫네. 그 좀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밤새 혼자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만든 것에 대한 평가가 좀 낫네였다. 5번째 제사부터 수연은 혼자 장을 봤다. 태주는 제사 전날 항상 피곤하다며 일찍 잤다. 남자들은 제사 당일 도포를 입고 절을 하면 됐다. 준비는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었다. 지연은 부엌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수연은 항상 괜찮아라고 했다. 솔직히 도움을 원했지만 지연이 곁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지연만 챙겼다. 그게 더 힘들었다. 6번째 제사 때였다. 새벽 3시에 혼자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손목에 작은 화상을 입었다. 수연은 수돗물을 틀어 잠깐 손을 식히고 다시 팬 앞에 섰다. 아무도 몰랐다. 태주는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전이 잘 부쳐졌다는 말 대신 숙주가 좀 질긴 것 같은데 라고 했다. 7번째 제사. 수연이 제수를 사러 시장에 갔을 때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계단 옆에 잠깐 앉았다.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 하셨다. 수연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듣지 못한 말이었다. 8번째 제사 다음 날 수연은 손목을 봤다. 기름에 튀어 생긴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태주는 많이 아파? 라고 물었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나서 수연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9번째 제사 때 지연이 과일을 깎다가 수연에게 말했다. 형수님, 저도 솔직히 제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제사가 힘들었겠지. 그런데 지연은 앉아서 과일을 깎았고 수연은 새벽부터 서서 전을 부쳤다. 그 차이를 지연은 몰랐다. 10번째 제사 때 수연은 처음으로 울었다. 부엌에서 혼자 새벽 2시에 소리 없이 기름이 튀어 생긴 연기가 눈에 들어간 거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런데 연기가 없을 때도 눈물이 났다. 그리고 11번째 제사 전날 밤 통장에 32,000원이 남아 있었다. 수연은 핸드폰을 들었다. 카카오페이 잔고도 확인했다. 없었다. 카드 한도도 이미 꽉 차 있었다. 그때 태준이 방에서 나왔다. 제사 준비는 어떻게 됐어? 수연은 태준을 봤다. 오래 봤다. 여보. 응. 나 지금 돈이 없어. 태준은 잠깐 멈췄다. 얼마나? 20만 원이 없어. 재료비. 태준은 고개를 긁적였다. 나도 지금 없는데 어머니한테 여쭤볼까? 수연은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하든지. 태준이 전화를 했다. 오순자는 전화 너머로 말했다. 아니 며느리가 제삿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끊었다. 태준은 수연에게 돌아와 말했다. 어머니가 좀 화나신 것 같아. 수연은 그 순간 무언가가 다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알았어. 수연은 외투를 입었다. 어딜 가? 편의점. 밤 10시의 편의점은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수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냉장 코너 앞에 섰다. 유부초밥, 삼각김밥, 도시락, 소시지, 두부. 두부는 있었다. 숙주는 없었다. 고사리도 없었다. 수연은 한참 서 있었다. 그러다 바구니를 들고 골랐다. 미니 삼각김밥 6개, 편의점 도시락 3개, 소시지 2봉지, 계란 1판, 두부 2모, 어묵탕 봉지, 컵과일, 그리고 캔음료 몇 개. 계산대 앞에 서니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상품을 스캔했다. 18,000원이요. 수연은 카드를 내밀었다가 잠깐 멈췄다. 이 카드가 될지 안 될지 몰랐다. 마지막 남은 한도였다. 잠깐 숨을 참았다가 내밀었다. 됐다. 봉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연은 하늘을 봤다. 흐렸다. 별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태주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다. 어머니, 내일 제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다. 내일 어떤 얼굴들을 마주할지 알고 있었다. 뭐라고 할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진짜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건 체념이 아니었다. 뭔가 달랐다. 수연은 한참 생각하다 알았다. 이게 한계선이었다. 그 선 너머로 갔더니 오히려 무서운 게 없어졌다. 버틸 게 남아있어야 두려운 것이다. 버티는 것 자체를 내려놓으니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수연은 냉장고를 열어 편의점 봉지를 다시 봤다. 삼각김밥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계란판이 그 옆에 있었다. 두부 2모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상하게 당당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다. 시댁 거실에는 시아버지 김용배, 시어머니 오순자, 시동생 태민, 며느리 지연이 모여 있었다. 제삿날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조용하고 약간 긴장되어 있고 향냄새를 기다리는 것 같은. 수연이 봉지를 들고 들어오자 오순자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사 준비는? 수연은 식탁에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 가져왔어요. 뭘? 수연이 봉지를 열기 시작했다. 하나씩 천천히 꺼내 놓았다. CU 삼각김밥, GS25 도시락, 계란, 두부, 어묵, 소시지, 컵과일, 캔 음료, 정적이 흘렀다. 오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제수품이에요. 이게 제수품이야? 편의점 음식을 제사상에 올린다고? 수연은 태연히 말했다. 네, 저 지금 통장에 20원 있어요. 20만 원이 아니라 20원이요. 미용실 월세가 밀려 있고 남편은 이번 달 시험 또 떨어졌고 카드 한도는 다 찼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편의점 가서 18,000원 어치 샀어요. 오순자가 태준을 봤다.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다. 시아버지 김용배가 탁자를 짚으며 일어섰다.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 음식에 편의점 것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수연은 시아버지를 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님, 저는 그동안 10번의 제사를 혼자 준비했어요.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전도 부쳤고 나물도 무쳤고 탕도 끓였어요. 그때마다 좀 낫네. 색이 좀 이상한데 너무 두껍네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어젯밤에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오순자가 입술을 달싹였다. 수연이 계속했다.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지연 씨만큼 대우받지 못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지연 씨 남편이 돈을 더 잘 벌거든요. 그게 이유잖아요. 지연 씨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 씨도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다만 저는 20만 원이 없어서 편의점에 갔고, 지연 씨 남편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지연 씨는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받아 드시죠. 그 차이가 저를 다르게 대하는 이유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연이 눈을 피했다. 태민이 헛기침을 했다.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뭐, 이게 보복이야. 조상님한테 이런 걸 올리면서.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복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조상님은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형편 안 될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있는 거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저는 있는 거 다 가져왔어요. 편의점 두부도 두부고 편의점 계란도 계란이에요.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은 재료비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정적이었다. 이번엔 태준이 입을 열었다. 수연아. 수연이 남편을 봤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오순자가 아들 태준을 봤다. 태준은 목이 말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을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걸 그 순간에야 알았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오래전부터요. 태준아, 지금 나한테 뭐라고? 저도 잘못했어요. 태준은 수연을 봤다. 나도 잘못했어. 나는 더 잘못했어. 수연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태준은 그 얼굴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 표정이 너무 익숙해서 생긴 얼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익숙하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이고, 오래됐다는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그 얼굴을 만든 때 한 몫을 했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수연이 10번 제사 준비할 때 저는 한 번도 옆에 없었어요. 한 번도 새벽에 같이 장 보러 간 적 없어요. 어머니가 수연이한테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하셨을 때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순자가 말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연 씨가 왔을 때 어머니가 소파에 앉혀서 과일 깎아주는 거 수연이가 다 봤어요. 수연이가 왔을 때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오순자가 입을 다물었다. 시아버지가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준아, 어른한테. 아버지, 저는 지금 어머니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연이는 이 집에서 항상 가장 많이 일했고 가장 적게 인정받았어요. 그게 틀렸다고요. 돈을 못 버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한 게 잘못이에요. 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 근데 형도 나도 잘못했다고 했잖아. 태준이 동생을 봤다. 태민아, 너도 생각해봐. 우리가 제사날 뭘 했는지. 도포 입고 절하고 밥 먹었잖아. 그 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태준은 수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연 옆에 섰다. 수연아,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수연은 태준을 봤다. 오래도록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오순자도 자신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전통이라고, 집안 분위기라고 포장하며 외면했던 것이다.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포장지가 벗겨졌다. 시아버지 김용배는 탁자에 양손을 짚고 앉아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 수연아. 수연이 시아버지를 봤다. 내가 몰랐다는 말은 못하겠다. 알면서 모른 척 했지. 그 말이 나오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수연은 알았다. 70이 넘은 사람이 며느리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기에 수연은 기다렸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짧은 내 글자였다. 하지만 처음 듣는 내 글자였다. 결국 제사는 치렀다. 편의점 두부를 잘라 접시에 담았다. 계란을 삶아 올렸다. 어묵을 데웠다. 소시지를 데워 잘랐다. 컵과일의 뚜껑을 여러 그릇에 옮겼다. 캔음료 대신 집에 있던 막걸리를 찾아 술잔에 채웠다. 어설프고 엉성했다. 그러나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먼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그 뒤로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했다. 수연도 절을 했다. 제사 음식이 뭐가 됐든 절하는 마음은 같았다. 그게 제사의 본질 아닌가. 죽은 이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 도라지 나물이 없어도 탕국이 없어도 그건 할 수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음복상 앞에 둘러앉았다. 편의점 도시락을 각자 뜯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나쁘지 않았다. 지연이 삼각김밥을 열면서 웃음을 참다 결국 피식 웃었다. 형부, 삼각김밥 어떻게 열어요? 저 맨날 이거 뜯다 실패해요. 태민이가 야 그것도 못 뜯어 놀렸다. 오순자가 도시락 반찬을 하나 집어 먹다가 말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작은 웃음들이 여기저기서 났다. 수연도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시댁 밥상 앞에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순자가 말했다. 수연아, 네 어머니. 다음 제사는 다 같이 준비하자. 내가 도울게. 수연은 시어머니를 봤다. 오순자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냥 그 한마디였다. 수연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어머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과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햇빛이 들어왔다. 봄이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나무잎이 연두색으로 나와 있었다. 배는 불러? 태준이 물었다. 응.
도시락 맛있더라. 어머니 표정 봤어. 삼각김밥 2개 먹은 거. 수연이 조용히 웃었다. 태준 씨. 응, 고마워. 오늘. 태준이 운전하면서 수연의 손을 잡았다. 꽉. 내가 더 고마워야지. 둘은 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비어있지 않았다. 뭔가 채워진 침묵이었다. 꽉 쥔 손 때문이기도 했고,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안도 때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오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이번 달 재료비 내가 보낼게. 계좌번호 알려줘. 수연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야. 줄게. 그걸로 끝이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오순자도 더 말을 잇지 않았다. 25만 원이 이체됐다. 메모란에 제사 재료비라고 쓰여 있었다. 수연은 그 문자를 오래 봤다. 2달 후, 오순자가 다음 제사 전날 수연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수연아, 내가 나물은 할게. 너는 전만 해. 어머니, 전 제가 살게요. 나물이랑 같이 사요. 잠깐 침묵이 있다가 오순자가 말했다. 그래, 같이 사자. 그 제사 날, 오순자는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어색했다. 동선이 겹쳤다. 한 번은 서로 비켜서다. 어깨가 부딪혔다. 오순자가 미안이라고 했다. 수연은 아니에요 라고 했다. 그 짧은 교환이 어딘가 새로웠다. 시아버지 김용배는 그 다음 제사에서 식사가 끝나고 수연에게 말했다. 전이 잘 붙여졌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어딘가 삐딱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들렸다. 그냥 칭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준도 달라졌다. 작은 것들이었다.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겠다고 했다. 처음엔 수연이 괜찮아라고 했다. 태준이 같이 가고 싶어라고 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서 있었다가 그래라고 했다. 마트에서 둘이 카트를 밀며 장을 봤다. 어색했다. 몇 번을 혼자 봤던 장이었다. 태준은 뭘 사야 하는지도 몰랐다. 태준이 두부를 들면 이거 필요해? 물었다. 수연은 응, 너라고 했다. 별게 아닌데 별것 같았다. 제사 전날 태준은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왔다. 수연이 전을 부치고 있었다. 뭐 할까? 수연은 태준을 봤다. 계란 좀 풀어줘. 태준은 계란을 깼다. 첫 번째 계란 껍데기가 반쯤 노른자 속으로 들어갔다. 수연이 조용히 건져냈다. 2번째는 성공했다. 태준은 젓가락으로 계란을 풀면서 말했다. 이거 이렇게 힘든 거야? 수연은 웃었다. 12개 다 풀면 손 아파. 그렇겠다. 아무 말도 없이 둘이서 부엌에 있었다. 기름 냄새가 났고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예전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연은 생각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다 바뀌지도 않는다. 그냥 아주 천천히 작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시어머니가 소파 대신 부엌에 와서 옆에 서는 것. 시아버지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계란을 푸는 것. 큰 선언이 없어도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다른 집이 된다. 2달 후 태준은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수연에게 먼저 전화했다. 수연은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하다가 받았다. 붙었어. 수연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잠깐만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뒷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쁜 눈물인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나오는 눈물인지 몰랐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태준이 합격했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전화기 너머 태준이 물었다. 울어? 아니, 소리 나는데 바람 소리야.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태준이 말했다. 수연아, 고마워. 버텨줘서. 수연은 그 말에 대답 대신 한 번 더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고마워. 잡아줘서. 태준이 첫 월급을 받아왔다.
둘은 오래간만에 외식을 했다. 비싼 데가 아니라 동네 국밥집.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태준이 말했다. 우리 다음 제사는 뭐 할까? 편의점. 태준이 웃었다. 진짜로? 수연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다. 농담이야. 근데 솔직히 그날 도시락 맛있지 않았어. 맛있었지. 태준이 인정했다. 어머니가 삼각김밥 2개 먹은 거 아직도 생각나. 둘이 웃었다. 작은 식당 구석에서 아주 평범하게 삶이 드라마 같길 바랐던 적도 있었다. 극적인 화해, 극적인 반전, 극적인 해피엔딩. 근데 실제 삶은 그냥 이런 거다. 뜨거운 국밥 앞에서 같이 웃는 것.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계란 푸는 것.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계좌번호 달라는 것. 시아버지가 전이 잘 부쳐졌다고 하는 것.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게 사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며느리의 힘듦을 이해하고 작지만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가는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사날 장볼 돈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